안녕하세요. 힐링시티 하나쌤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화 왜 나는지, 그 화 잘 나는 사람들의 속마음을 조금 입장 정리해 봤는데요. 그 사연자분이 다시 질문을 던졌어요. 이제 내 속마음 좀 알 것 같은데 그래도 화가 여전히 계속 난다. 화 어떻게 다스려야 되냐 궁금하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렇게 화 잘 내시는 분들, 화 건강하게 다스리는 법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평소에 화 어떻게 내고 계세요? 같이 볼까요? 남의 차를 왜 몰아? 남의 차를. 그것도 몇 억짜리를. 선배는 절대 안 할 일을 왜 남들한테 아무렇지도 않게 해달라고 하세요? 남의 집 이야기 같지 않으신가요? 혹시 우리 집 얘기 같으신가요? 화는 언제 난다고 했죠? 네, 바로 우리가 위협을 느낄 때 그 무기력감을 피하기 위해서 화를 낸다고 했어요. 그런데 화내면 어떻게 되죠? 분위기가 굉장히 싸해지죠? 화를 내면 그 사람과 나 사이에는 굉장히 많은 거리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상대방이 상처를 받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심리적으로 멀어지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그래서 이렇게 화가 막 날 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다스릴 수 있는지 7가지로 얘기해 볼게요. 화 잘 나는 분들은 오늘 끝까지 보시고 혹은 화 잘 내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화가 왜 났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좀 알아봐야 돼요. 사실 자기가 굉장히 화가 났다고 인정하는데도 많은 용기가 필요하고, 그 화라는 감정 밑에 숨겨진 나의 연약한 모습을 인정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용기가 필요해요. 그 속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별로인 사람인데, 나는 그 사람이 생각한 사람이 아닌데, 이런 거 감추고 싶은데 이게 들춰지는 것 같아 무서워서 화를 내는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내가 화를 왜 내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3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하나, 내게 그렇게 상처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둘, 이 상황에서 내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셋, 지금 내게 충족되지 않은 내 욕구는 무엇인가? 이 3가지 질문. 내 삶의 문제는 무엇인지, 또 인생의 변화를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에요. 이렇게 분노의 진짜 원인을 아는 것만으로도 화의 상당 부분이 많이 가라앉을 수 있어요. 두 번째, 화라는 감정과 함께 있어줘라. 무조건적으로. 왜 갓난 아이가 울잖아요. 그러면 엄마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얘가 배가 고픈 건지, 화장실 가고 싶은 건지, 아니면은 몸이 아픈 건지 이유를 알 수 없죠. 그래서 우린 뭘 하죠? 엄마는 아이를 달래주죠. 그냥 네가 지금 울고 있구나 달래주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이건 비단 화에만 포함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다른 감정들도 그대로 함께 있어준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났을 때 내가 화가 났구나, 그 화라는 감정과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이 해소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반대로 내가 그걸 느껴주면 더 화가 나고 더 안 좋아질까봐 이걸 꾹꾹 억누르거든요. 모든 문제는 여기에서 생겨요. 어떠한 감정도 잘못된 감정은 없어요. 나는 우울해도 괜찮고 화가 나도 괜찮고 질투를 느껴도 괜찮아요. 문제가 되는 건 그 감정을 억누르기 시작하면서부터 생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화와 함께 있어줘라. 이런 감정들을 느껴준다고 해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단순히 그 감정을 느끼는 거를 너무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감정을 느껴도 현실에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화가 정말 많이 냈을 때 깊은 호흡으로 우리 몸을 이완시켜줘야 됩니다. 왜 속담도 있잖아요. 화가 났을 때 큰 숨 3번만 쉬고 가라, 이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 몸에는 자율신경계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교감과 부교감 두 축으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화가 났을 때는 내가 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 교감신경이 굉장히 항진이 돼요. 심박수가 빨라지고 얼굴이 빨개지고 그리고 호흡이 가빠지고. 화가 났을 때도 비슷한 반응을 보이잖아요.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내가 화가 나는 일이 계속 이어져서 항상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을 경우, 이건 좀 문제가 돼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차의 엔진이 꺼지지 않고 계속 가열되는 거예요. 항상 뜨거운 상태. 그럴 경우 내가 의식적으로 몸을 이완시켜줘야 돼요. 그럴 경우 브레이크를 밟아봤자 소용이 없거든요. 엑셀이 막 밟힌 상태에서 호흡을 좀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이걸 여러 번 하는데 특히 들숨에는 내 교감신경이 올라가요. 그리고 우리가 날숨에는 부교감신경이 항진되면서 우리 몸이 이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0번을 센다면 하나, 둘, 셋, 넷, 이 넷에는 들이마시는 거예요. 들이마시고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내쉴 때 6번을 내쉬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면 들숨보다 날숨이 더 길어지면서 몸의 이완이 더 빠르게 진행되거든요. 이거를 1분에서 3분만 해줘도 몸이 이완되는 걸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호흡은 우리의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에 그런 분들 많잖아요. 갑자기 막 숨이 안 쉬어지고 너무 긴장해서 불안해서. 그런 분들도 평소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무 긴장되는 일이 있으면 호흡을 통해서 우리 자율신경계 균형을 맞춰놓는 습관을 들여놓으면 굉장히 좋겠죠. 네 번째, 글을 쓰세요. 화의 원인을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좀 적어 내려가면서 어떠한 류의 글이라도 좋아요. 낙서가 돼도 괜찮고 쭉쭉쭉쭉 적어 내려다가다 보면 내 생각과 감정을 연결시키는 게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내가 화의 원인을 아직 못 찾고 있다. 그런 분들은 글을 쓰시는 거 추천합니다. 다섯 번째, 화를 건강하게 분출할 수 있는 활동을 하세요. 여기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달리기, 그림 그리기, 음악 듣기, 거품 목욕, 노래 부르기, 춤추기, 복싱,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어떤 활동들, 뭐 베개에다가 입을 대고 소리 지르기, 활성화된 내 교감신경을 분출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면 좋거든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에너지 푸는데 좋아요. 왜냐면 내가 교감신경이 올라갔어. 그럼 여기 막 내가 모든 위협에 대항을 해서 이 에너지를 끌어올랐어요. 근데 이게 풀 데가 없어. 이게 진짜 안 좋거든요. 그래서 달리는 게 정말로 좋아요. 이런 활동을 하시는 게 좋고, 그러나 화를 어떤 동기부여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건 굉장히 좋지 않아요. 이미 화를 낸다는 건 내가 어떤 상황에 저항을 하고 있다는 낮은 류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만든 판단은 좋지 않은 결과를 낼 확률이 더 높습니다. 이럴 경우 화를 좀 건강하게 풀어준 다음에 감정이 약간 평온해진 다음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시는 게 좋아요. 여섯 번째,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활동을 찾아 하세요. 그게 어떤 것이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예를 들어서 요리 채널 보기 혹은 요리를 하기, 가드닝 채널 보기 혹은 가드닝을 하기, 뭐 사부작 어떤 일을 하는 그런 거, 동물들 나오는 거, 사랑스러운 동물들 나오는 그런 채널 같은 거 보면 그냥 기분 좋아지잖아요. 혹은 공원 나갔을 때 강아지들 보면 기분 좋아지고, 동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목공하는 영상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내 마음에 안정감을 주는 어떤 영상이 있는지 좀 찾아서 나의 주의를 그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 화가 나는 상황에서 내가 그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점점 악화되거든요. 아, 이 새끼 진짜 짜증나 죽겠네. 이 새끼를 다음에 어떻게 해야지. 끝이 없는 루프예요.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거기로 가는 에너지를 잠깐 멈춰서 잘 안 되고 있는 것보다 잘 되고 있는 거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분이 안 좋다는 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시그널이기 때문에 과연 그 채워지지 않은 욕구는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마지막 7번째, 화를 표현하세요. 화를 참지 말고 건강하게 표현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내는 건 다툼을 만든다, 싸움을 만든다 라고 생각을 해서 표현을 안 하고 억누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더 안 좋다고 했어요. 특히 내가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화를 표현해야 되는 상황이면 반드시 표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걸 표현하고 싶은지 그 이유도 좀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화를 내서 얻고자 하는 게 뭐지? 화를 못 내는 경우 더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이 있다고 했어요. 화를 잘 못 내서 고민이신 분들은 저에게 사연을 보내주시면 그 입장을 같이 정리해 볼게요. 그리고 오늘 진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거, 그래도 잘 화가 감당이 안 된다. 그러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서 모든 세상 짐을 다 짊어지고 가려고 하는 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가끔 도움을 받는 것도 정말 현명한 지혜예요. 그래서 아직 한 번도 도움 받아본 적이 없다면 오늘 한번 도움 요청해 보는 거 어떨까요? 오늘 화를 건강하게 다스리는 방법을 좀 알려드렸는데요. 정말 간단해요. 내가 왜 화 났는지 그 이유를 파악하고 그 근본 원인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그게 잘 되지 않으면 글도 써보고, 화를 건강하게 분출하는 활동들도 해보고, 그리고 정말 화가 낼 필요가 있으면 화도 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주변에 좀 도움을 요청해보고. 사실 우리가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다는 거, 기본에 충실한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기본에 충실하는 걸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기본에 충실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나를 더 아껴주는 하루 되세요.